안녕하세요, PLHD입니다. 지난주에 르브론이 어떤 사업으로 조단위 부자가 되었는지 알아보았었죠. 어떻게 보면 메인은 이번 주랄까요? 르브론은 왜 이렇게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을까? 각각의 것들은 왜 하고 있을까? 그 Y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르브론의 비즈니스 관점을 배워봅시다. 렛츠고! 르브론은 장기적 관점으로 늘 접근해왔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당장이 눈앞에 보이는 계약 금액보다 장기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익 기회를 기대해볼 수 있을지를 늘 살펴왔죠. 이를 알아보려면 르브론의 고등학교 시절로 먼저 돌아가보는 게 좋습니다. 르브론은 고등학교 때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관심을 받은 것이었죠. 고등학교 경기에는 셀럽들, 유명 스포츠 스타들, 심지어 나이키의 공동 창립자 필 나이트까지 그의 재능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명세를 통해 거액의 스폰서십 계약을 하며 이익을 얻을 때 고딩 르브론은 그러지 않았어요.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디다스가 르브론의 고등학교에 제품을 다 후원해주고 ESPN에서 르브론의 고등학교 경기를 전국 방송으로 중계해주지만 이때 르브론이 얻은 수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르브론은 당시에 성공 보증 스포츠처럼 여겨진 신발 계약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바로잡지 않고 되려 자신을 둘러싼 미디어의 관심을 활용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고학년이 된 르브론은 다가오는 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전략적으로 브랜드 선택을 다양화합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리복 대신 나이키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요? 리복은 1억 달러를 제시했고 이에 반해 나이키가 제시한 금액은 3천만 달러나 적은 7천만 달러. 하지만 그 대신 르브론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르브론을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내밀죠. 르브론도 자신의 커리어에서 최고의 결정이라고 할 정도이니 그 결정이 이후 본인의 커리어에 끼친 영향력은 상당할 겁니다. 르브론은 지금 시점에 큰 돈을 받는 것이 당장은 커 보일 수 있지만 이후에 본인의 더 큰 기회를 묶어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장기적 관점 여기서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르브론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오너십을 갖는 것, 브랜드가 되는 것 입니다만 사실 이 둘은 별개가 아닙니다. 오너십을 가지면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에 대한 오너십이냐일 텐데요. 바로 내가 가진 내러티브에 대해서 오너십을 갖는 것이죠. 르브론은 본인의 내러티브를 본인이 만들어 왔습니다. 내 내러티브를 만든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내가 스포츠 선수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쌓은 경험 자산으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앞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영향력을 고민해 정의하고 그 관점을 갖고 나에게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점에 따라 때로는 당장의 수익보다 나에게 투자를 해가면서 남에 의해서가 아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르브론은 데뷔하자마자 NBA 간판이 되었습니다. 코카콜라, 맥도날드, 나이키가 르브론과의 협력을 원하며 큰 금액을 지불할 의사를 이미 갖고 있었죠. 2003년 말 르브론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광고료를 받는 운동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제외하고는 타이거 우즈나 슈마어나 베컴만이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있었죠. 리그에서 가장 높은 광고료를 받으면서도 르브론은 아주 리스키한 사업적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기존의 에이전시를 떠나서 고향 친구 3명과 함께 본인만의 회사, 본인만의 에이전시 LRMR을 설립하는 것. 고작 두 번째 시즌이 끝났을 때 말이죠. 하지만 르브론은 이제 사업 결정권을 쥐게 되었고 자신이 대중에 전달하는 스토리를 직접 통제하고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엘리트 사업가들도 다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르브론과 함께한 폴 와우터는 달랐습니다. 그는 꾸준히 파트너십보다 밸류체인을 강조했거든요. 르브론의 모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LRMR을 통해 르브론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리버풀 지분을 산 펜웨이 스포츠그룹이나 비츠 일렉트로닉스와 같은 소중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비츠를 애플에서 인수할 때 르브론도 이 매각에 참여해 3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기도 했어요. 매우 큰 투자 성과죠. 협력하고 싶지 않은 회사라면 르브론은 단순히 그들과 일을 안 하면 됐어요. 장기적 관점으로 돈 대신 르브론만의 밸류체인을 통합하고 구축해서 선택권을 취한 결과죠. 르브론은 2018년에 클리브랜드를 떠나 레이커스에 합류했는데요. 그 결정에는 비즈니스 확장의 요인도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LA는 세계 미디어의 중심이잖아요. 르브론은 2007년부터 이미 친구 매버릭 카트와 스프링힐 엔터테인먼트를 세우고 문화적으로 영감을 주는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제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미디어 분야에도 진출했습니다. 이 스프링힐 하에서 어닌터럽티드라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드는데요. 이 브랜드에서는 본인뿐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메시지와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본인부터 TV 같은 레거시 미디어를 대조적으로 경험했다 보니 자유롭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고 본 거죠. 이 역시 본인이 내러티브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르브론의 어닌터럽티드는 사실 이보다 더 멀리 보고 있어요. 단순히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만 추구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대에서는 자신의 컨텐츠를 소유하고 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큰 힘이 된다고 보았죠. 스포츠 선수들이 본인 컨텐츠에 대해 본인이 소유권을 갖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본 겁니다. 컨텐츠만큼 내러티브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르브론은 여기서도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밸류체인을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르브론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가진 차별적 지적 자본, 경험 자본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단 자신의 지적 자본을 내가 확실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려면 나의 내러티브를 내가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르브론이 만약에 ESPN이나 다른 회사에 본인의 지적 자본을
판매했다면 지금과 같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었을까요? 아마 많은 게 달랐을 겁니다. 르브론이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현역 선수, 은퇴한 선수, 프로에 발을 딛기 전인 선수들까지도요. 그러니 나의 내러티브를 구축해 활용하려면 르브론이 중요하게 여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단기적 수익의 기회가 오면 항상 장기적 관점에서도 투자의 선택지와 비교하는 것. 리복과의 거액의 계약 대신 금액은 더 적지만 브랜드화해 나가는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나이키를 선택한 것. 르브론이 수많은 광고 계약 대신 본인이 직접 기업을 빌딩해 더 큰 파트너십 딜을 이끌어내고 기존의 방송 등 스폰서십 계약을 뒤로하고 미디어 회사를 직접 차린 것처럼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더 큰 기회를 위해 지금 오히려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관점이죠. 두 번째는 남이 아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쌓고 있는 지적 자본은 매우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산이 100%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소유하세요. 언론사 인터뷰나 누군가에 종속된 광고 스폰서십보다 직접 내 내러티브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PLHD는 어닝터럽티드가 했던 역할을 하면서 저희 역시 저희만의 내러티브를 구축해 나가려고요. 르브론은 대표적인 빠와 까가 공존하는 선수입니다. 르브론이 커리어 동안 해온 말실수나 과오들도 분명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농구 외 비즈니스 활동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모습이 로열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죠. 더 극단적으로는 한 방송에서 르브론에게 Shut up and just dribble이라는 말을 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르브론은 이에 대해 역으로 카운터를 날려 본인의 브랜드 어닝터럽티드에서 Shut up and dribble 프레이즈를 상표로 출원하기도 했죠. 물론 사안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아직 이런 시각이 존재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갖고 있는 경험 자산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고 스토리텔링할 요소도 굉장히 많음에도 아직 레버리지하기에는 많은 사회적인 제약들이 있죠. 다행히도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PLHD는 스포츠 선수들의 내러티브와 경험 자산을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르브론은 계속 셧업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셧업하지 않을 것이고요. 스포츠 선수들이 같이 셧업 앤 드립을 하지 않게 함께 방법을 찾아 나갈 겁니다. 같이 하시죠.